반갑습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 첫 시간에 고락의 설명 했었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락 그 부분인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이걸 할 거예요. 고락은 인간이 다 고민하잖아요. 고냐, 낙이냐. 누가 고 속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낙 속에서 살고 싶어 하고. 올해가 지금이 원기 106년, 이제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4일. 시간 가는지 모르네. 제가 10월 4일. 그러니까 저도 고락이 뭔가, 과연, 그러니까 제 삶에도 고락이 최근에 많이 왔죠. 제가 황당한 일도 겪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머리가 막 하얘져졌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나 처음에 그런가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얘져졌어. 더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이 머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나 봐요. 쓰다 보니까 머리로 혈액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게 그런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그런 걸 해봐요. 이렇게 잘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막 이쪽이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은 일정한 양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혈액이 양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오르는데 이게 중요한 데부터 막 쓰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락은 우리 삶의 두 가지 정말 테마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한마디로 고락에 대한 설명을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응용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심신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응해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응해서 사용. 육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육군을. 심신을 사용하잖아요. 응용하는데, 하여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라. 그랬어요. 근데 취사가 뭐냐면은, 정당한 고락은 고락이에요. 정당한 고독이고, 정당한 낙독이에요. 정당한 고락은 뭐해라고요?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해에서 낙원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과연 정당한 고락이 뭐냐 이거예요. 정당한 고락이.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의 이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는 가장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고락은 자리타, 나도 이롭고 너도 좀 같이 좋은 거죠. 같이 좋은 걸 하다가 보면, 그걸 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고도, 그건 취할 만하다. 그러고 하다가 생기는 고는 취해도 된다. 그리고 그러고 하면서 생기는 낙, 궁극적으로 생기는 낙은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그리고 그걸 해보는 게 지금은 고지만 낙이 될 일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지만 그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게 그 사람의 낙이에요. 공부하는 것 같이 돈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나이 들어서요. 뭘 할 때 뭐든지 하면 돈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뭐 취미생활에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식을 적정히 즐긴다든지 하는 건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좀 고통스럽고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일이잖아요. 하여간 고진감래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잘 봐서 이게 정당한 고락인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이게 온전한 그 고락에 물들지 않는. 고락이 뭐예요? 선입견. 난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막 이런
고락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막 고락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막 고정관념이라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묘한 또 신념이 있고, 또 자기 집단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에서 좀 더 그것을 탁 내려놓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온전한 그게 이론상 자리죠. 우리가 고락을 초월한 그 이론상 자리 근거해서 밝게 판단, 밝은 지혜로서 이게 정당한 고락인지 부정당한 고락인지를 우리는 선택하는 그 힘만이 우리의 삶을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방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간 원인을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바라는 낙은 버리고 싫어하는 고는 고로 뛰어드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그 원인, 여기 앞에 단락에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 나와요. 앞에 단락에서 고락의 설명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락의 원인, 왜 그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냐는 그 원인을 대륜사님께서 친절하게 제시해 준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이게 뭐 고락의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아는데, 자 첫째 이게 5조항으로 해주셨어요. 그게 첫째가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그렇게 됐어요. 이 고락이 왜 고가 되고 왜 낙이 되는지 그 출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식장애라는 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이거 나오죠. 이 대종사님 어디 나오냐면 작업지사 목적 정전 49쪽으로 한번 봐요. 대종사님 그 작업지사의 목적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락이 왜 이렇게 그 낙은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지 그 원인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런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그러면 이 선과 악을 고와 낙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고와 낙으로만. 평탄한 낙을 버리고 평탄한 낙을 버리고 험악한 고에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내가 요즘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우리는 평탄한 길을 버리고 이렇게 험악하고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지, 우리 교단이 그런지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이 대목 읽을 때 많이 들어요. 자, 그거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를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악은 버려버리고 선은, 그럼 이건 바로 고는, 자, 낙은 버려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데 선악을 고락으로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고락의 출처를 우리가 모르는 인식장애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연구력이 없는 거예요. 연구력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연구력이 깜깜해요. 연구력이 이게. 자, 두 번째는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구요. 여기도 나오죠. 실행이 없는. 시비를 몰라 실행이 없거나, 이게 나오죠. 그 일을 당하여 시비를 몰라 실행이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락의 출처를 모르는 것은 시비를 모르고 설사 그 시비를 안다 해도 그냥 욕심이 막 차서 욕심에 제어를 못하고, 또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탁 차서, 이게 이제 고락의 출처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 이런 걸 다 알았는데도 실행이 없는 거예요. 고락이 왜 고로 들어가고
왜 낙을 이렇게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배은짝에 나와요. 우리 배은짝. 이게, 어떻게 하면 보은을 하는지를 아는데, 보은장이 어떻게 나오죠? 배은, 보은, 배은 봅시다. 배은은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은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그게 보은이 되는지를 알아요. 안다 해도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 이해와 실행,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지행, 수신의 요법에서 지와 행을 같이 해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서는 지와 행을 대조해라. 정말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 항상 가져가야 될 숙제. 이 간격을, 이게 이해와 실천, 이론과 실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이 간격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을 하면서 이 간격, 이론상으로는 일치를 시키면 좋죠. 이거 함부로 말할 내용이 못 됩니다. 일치를 딱 시켰다. 이거 함부로. 우리가 목적은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더 솔직한 말은 간격을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좀 뭐라고 할까, 인간답게 좀 살고 하려면 이건 항상 주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고락에 대한 차원에서, 여기서는 고락에 대한 차원에서 보니까 왜 나는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냐라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몰라서, 아이고 이게 왜 이게 된지 몰라서 그랬어. 근데 또 이제 알았는데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막말 뭡니까,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이렇게 말했는데 당뇨 걸려 했는데 알고도 먹잖아요. 욕심. 근데 또 욕심을 또 이제 이렇게 해보려니까 너무 이게 이렇게 막 습관이 그냥 굳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습관이 됐다는 것은 그건 취사력을 동원을 해서 그걸 바꿔야 하잖아요. 이게 시비 뭔가 고락의 근원을 모른다는 것은 연구력에 속한다면, 알고도 그냥 욕심 때문에 계속 한다는 것은 수양과 관계가 있어요. 수양력이 부족한데 습관에 그냥 찌드는 것은 이제 취사력이 동원되어야만, 엄청난 취사력이 동원되어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행이라는 건 고락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도, 수행이라는 것은 이 암과 행실, 실행의 그 병행, 이것에 대한 우리의 엄청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39장에서 아주 이것의 핵심적인 법문을 해주세요.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인도품 39장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맞아요. 다 이로운 거 원하죠. 하는 바는 해로운 일을 많이 하며. 와,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집 참 이로운 일을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한 번은 설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설사를 막, 지금도 제가 설사기가 지금 계속 있어요. 한 번 이게 되니까 잘 안 잡혀요. 근데 이제 가니 뭐 조사 다 해봤죠. 겁이 났죠. 겁이 이렇게 조사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 병명이 만들어줘야 할, 변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신경성 이제 그런데도 가끔씩 제가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제가 운동 않고 계속 앉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는 신경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되는데 신경을 끼고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려고 그냥 큰일을 겪고 나서 안 해야 하잖아. 그러다가도 뭔가 앞에 목표가 생기면은 그래요. 그러다 또 뭔가 증세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뜨거워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갖고 또 그 산책을 쭉 한번 하고 이게 뭔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앉는 것보다 어때요? 서서 있고. 근데 뭐랄까 우리 이쪽 말로 고통을 당해놓고도 연금을 본다고 하잖아요. 고통을 당해놓고도 또 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로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운 일을 많이 해요. 예,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또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한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찬성받을 일을 하는 사람 계속 조소받을 일을 해요. 나 지금 최근에 우리 교단 전서 폐기 사태라든지 수의단 선거 관계된 걸 보면 찬성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소받을 일을 비웃음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하는 수가 허대. 우리 현재 교단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바하고 행하는 바가 이게 막 이그러져 있어요. 이것이 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는 버리고 낙을 받게 되는 그 근원,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정당한 고락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그게 정당하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부정당한 고락, 부정당하다면 낙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구라.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다 파악을 했어. 알아. 근데 아는데 안 해. 제가 아까 같이 그 설사를 해서 큰일 날 한 달을 설사를 해버리고 그러시면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당히 앉았으면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눈앞에 욕심이 생기면 예를 들면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막 앉아서 계속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멈추고 시간 됐다 하고 멈추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막 쓰고 싶어도 대충 어떤 방법을 메모를 해놓던지 해놓고 나가서 좀 또 할까 하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해요. 욕심. 그러면 또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진짜 큰 꼴을 당해야 이제 진짜 안 하려고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봐도 그런다고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그대들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원인을 깊게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대부분 이 말로 다른 말로 해보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이 모순 진짜 중요한 말이네. 모순이 뭐예요? 방패와 창. 그렇잖아요. 모순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본문 고락에 대한 본문의 부연 본문으로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건 연구력의 부재, 1번은 연구력의 부재예요. 근데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구, 이것은 취사력의 부재예요. 취사력의 부재.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연고요. 자, 여기서 보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게 뭐예요? 보고, 듣고, 생각한다. 보통 우리가 이거 견문각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견문각지 이게 견은 볼견, 보는 거죠. 무는 듣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약간 다르지만 각지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저건 저거다 저건 저거다 막 이렇게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견문각지를 이렇게 보통 옛날 표현으로 쓰죠. 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는 뭐예요? 자기가 행하다가 자기가 그치는 거 이런 것이에요. 이게 지 맘대로 요즘 말로 지 맘대로. 이걸 다른 말을 못하겠네. 진짜 지 맘대로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 지 맘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육신과 정신이라고 말하면 이거 심신, 육군을 아무 예산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예산 없이. 예산이 없다는 말은 자행자지 앞에 지 맘대로의 같은 말이에요. 자행자지 지 맘대로나 아무 예산 없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까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지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산이 없다는 말은 언제 써요? 계획이 있잖아요. 뭔가 예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나름대로 뭐가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다른 편이에요. 이게 지 맘대로. 예산 없이 양성하여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굳어진 거예요. 그냥 철석같이 굳은 연고라. 그것이 이렇게 하는 그것이 철과 돌같이 굳은 연고. 그러면 이게 철과 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넣어야 돼요. 이게. 용광로. 얼마나 힘들어. 저도 제가 굳어있는 이 습관을 고치려면 용광로에 넣어야 돼요. 용광로. 근데 옛날부터 용광로를 우리의 성품자리를 용광로라고 했어요. 그 비유를 화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불 떼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눈이 내리면 오다가 샥 녹아버리잖아요. 우리의 그 성품이 화로야. 가지고 번뇌가 슉 생기면 확 녹아버려. 비유야. 근데 참 좋은 비유 같아요. 이게 그런 용광로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이 철석같이 굳은 습관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자기 습관, 철석 같은 습관 뭐 있어요? 이게 한번 자기가 파악해 볼 필요 있어요. 다 틀리니까.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이것을 뭔가 일관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각자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우리 고락의 설명으로 간다면 이게 부정당한 고락으로 우리가 부정당한 고락을 정당한 고락은 버려버리고 부정당한 고락을 취하는 삶이에요. 이게
지 맘대로 삶이. 정당한 고락이 있으면은 하기 싫어갖고 그냥 지 맘대로 안 해. 그냥 안 해버려. 정당한 고락이 있으면. 특히 정당한 고는 더한 치. 부정당한 낙은 욕심으로 막 해. 더. 이게 이제 막 우리가 굳어서 이게 이제 그것을 생각은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실 거예요. 대중 앞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까지는 말을 할 필요는 없고 그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지만 자기 스스로 목록을 적어본 듯이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앞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으면 온전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락의 이런 그 선입견이나 이런 것에 묶이지 않고 고락에 물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밝은 지혜를 밝혀서 아무리 어려워도 정당한 고라면은 고라고 하면 내가 그걸 하기 싫은 습관이 그냥 있어도 그것을 아까 그 용광로에다가 눈이 녹아나듯이 내 이 온전한 이 성품 자리를 확 밝혀서 부당한 이게 낙이 부정당한 낙이면 안 하는 거예요. 설사 아무리 나한테 달아도. 그리고 정당한 고라고 하면 수용하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반대로 된 그 습관, 찰싹같이 굳어본 습관을 우리가 녹여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여기 또 나왔네. 육신과 정신은 심신이죠. 육군이죠. 법은 뭘까요? 교법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대종사님의 가르침, 이 법으로 질박아서, 질박는다는 말이 사투리 같은데, 이게 아마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장착시키는 거죠. 이렇게.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앞에 법이나 정당한 법이나 같은 말이겠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요. 이렇게 기질변화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면 나쁜 습관은 뭐예요? 나쁜 습관은 뭐냐면 정당한 고락은 버리고 부정당한 고락은 취하는 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은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 대종사님의 이 정당한 법, 대종사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여기 기질 변화가 있어. 기질 변화. 핵심 기질 변화입니다. 기질 변화가 뭐예요? 기질이 있다고 하죠. 기질하고 성품하고는 차이가 있죠. 기질은 습관, 내가 습관을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요? 아니면 타고난 거예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예요? 기질이 어쩌다 그러잖아.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후속으로 되는 것 같아요. 부모부터 타고난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모로 타고난 기질의 이 계한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배열을 어떻게 하냐는 것은 후천적 습관이 있다. 그래서 유전학도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유전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저러고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유전자를 스위치, 어떤 습성이 들면 어떤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이런 차이가 있나 봐요. 스위치, 이게 발현되는 거죠. 스위치가 켜지면 발현되고 스위치가 꺼지면 안 되고. 그래서 꼭 그 유전적 조건이만 같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 변화는요, 원래는 기질, 이렇게 말할 때 기질이라는 말은 뒤에 질자가 있죠. 질은 질박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물질, 이면 어떻게 돼요? 물질하고 기질의 차이가. 어떤 기질 하면 기질은 조금 변화체예요. 변화체. 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질만 해도 이건 존재의 어떤 모습 같은 거죠. 좀 설명이 좀 다르죠. 근데 기질 변화에서 우리가 기질 변화에서 성격과 관계가 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격은 안 변한다고 해요. 진짜 안 변한가요? 안 변한대요. 실제로. 근데 성향은 변한대. 그게 참 비슷한 말 같은데. 성격이나 성향이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성격 안 변한 것 같아. 저를 봐도. 안 변. 근데 이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경험에 의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이걸 성향이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조금 말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격을 부모로부터 상당 부분을 형성되어 있는 이 성격을 성향은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격을 잘 사용하는 거겠죠.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있죠. 변화에서 앞에 보통 변은 그냥 물리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라고 볼 때 화는 뭔가 화학적 변화인데 이런 거예요. 변화하면 화라고 말할 때는 물이 끓는 접까지,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끓는 접까지 되는 걸 화라고 하고, 변은 그냥 뭔가 동질한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변으로 보고, 질적 변화 있죠. 이렇게 끓는 점이 바뀌잖아요. 액체가 고체로 바뀐다든지, 또는 액체가 기체로 바꾼다든지, 액체가 고체로 바꾼. 그러니까 물인데 수증기로 되든지 아니면 얼음으로 되든지, 이럴 때는 뭘로 보냐? 변화. 이렇게 이제 굳이 구분하면 변은 물에서 물이 바뀌는 거죠. 물이 탁해지나 깨끗해지는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변화라고 하면 그 질적 변화까지가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기질 변화를 하면 질적 변화까지 가야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나쁜 습관을 제거한다고 할 때 성격 중에서도 자기의 성격을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자기 성격을 한번 써보고, 나의 이런 거 있죠. 내가 저를 보고 소심하다고 해요. 제가 소심하다고 말 많이 해요. 전 굉장히 소심해서 뭔가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근데 이걸 좋은 쪽으로 봅시다. 긍정적 쪽으로. 소심하다는 것은 세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아주 전체적으로 잘 꿰뚫고 있다는 것도 돼요. 그러면 소심한 성격을 내가 부모로부터 타고날 때 소심한 성격을 타고났지만, 성향을 긍정 좋은 쪽으로 잘 발현해서 기질을
여기 그걸 더 긍정적으로 잘 되도록 바꿔내요. 저는 그런 면은.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정당한 고락은 잘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정당한 고가 있다 해도 잘 그걸 자기 것으로 싹 수용할 수 있고 정당한 낙이라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기질로 내가 딱 기질이 형성돼 있어. 기질화. 이렇게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이게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려울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대전사님께서 뭐 아까 그 개교의 동기에서 낙원 사람들이 낙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낙이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고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사람이. 그래놓고 고는 버리고 낙은 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전사님이 볼 때 이 대각자가 볼 때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건조한 말인데 너무 진실한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합니다. 욕속심이라고 하죠, 이걸. 욕속심. 근데 앞에 고락에 대한 본문에서 설명해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겨울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그냥 금방 될 것 같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걸 하고 싶어갖고 막 욕속심으로 막 한다고 되질 않는다는 거죠. 차근차근 지속 오래오래 계속 해서 그게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종사님 당대에도 이 욕속심이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서대원 수필의 월보 제46호에 있는 현대는 망령신이 주장이라는 그 대종사 제목이 대종사 법설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대저사님 말씀입니다.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대종사님 말씀은 그냥 되는 건 없다 이거예요. 세상 수고가 뭐요? 이건 뭔가 해야 돼요. 고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가. 근데 수고가 없이 그냥 휴업되는 걸 봐라.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안 될 일을 행해서 무슨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냐. 누가 나더러 수고 안 들이고 좋은 일이 돌아온다든지 7일 만에 도통을 한다는 말을 하면 이것은 이치에 부당한 말이라. 대사님 이런 거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이 세상 인심은 나의 생각과는 수년이 달라서 망령신들이 전부 세상을 좌우하니 이 망령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이 도착갑이 같은 무리들에게 도착갑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엎어질 그것이 딱 뒤집어진 것이 딱 착됐다는 거예요. 고착돼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져 갖고 생각이 반대로 가 있다는 거죠. 같은 무리들에게 밝고 견고한 참다운 영을 집어넣어 줄까? 참다운 깨달음을 집어넣어 줄까? 장래 구제 의무를 우리로서 실로 범했니 보지 못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수고 없이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를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수고 안 들이고 갑자기 뭘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몽상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습관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습관. 자, 습관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습관을 나쁘다고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습관. 근데 습관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습관화가 안 돼 있죠. 패턴화가 안 돼 있으면요. 너무 바빠요. 다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상당 부분이 패턴화돼 있어요. 습관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생각 없이 이게 되면 쭈르륵 하고
이렇게 되면 쭈르륵 하고 해요. 요즘에 그 AI 같은 경우도 거기 어떤 그 원칙을 작동을 하면 그건 샥샥 그냥 움직인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은 많은 부분 눈으로 볼 때도 어떤 것은 이렇게 이건 이렇게 뭔가 패턴화된 것은 그냥 한 방에 휙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온갖 거를 이게 맞냐 틀리냐 어쩌냐 하다가 우리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올 거예요. 그 습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습관화가 새로운 상황이 오면 또 거기는 또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게 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의 좋은 점을 마음껏 누려야 되고, 그러면서라도 또 어떤 습관을 적용 안 해야 될 것은 또 판단해가지고, 그때 판단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스위치를 킬 때는 탁 켜고, 스위치를 끌 때는 탁 끄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고 할 때는 습관은 우리 삶의 좋은 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습관으로 해서 벌리는 문제점을 말한 거죠. 그리고 우리 습관을 보면 과거의 습관이 있고 현재의 습관이 있고 미래의 습관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그 습관이 쭉 이어져 가야 될 일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뭘 먹으면은 우리는 팩 돼갖고 딱 안 먹을 거면은 이것이 맛이 없어서 뱉어내요. 이건 몸에 각인된 우리의 습관 체제예요. 어떤 체제예요.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좋아, 어떤 사람은 딱 느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 때 꼭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그렇다 해도 잘 사람을 살펴보고 내가 본능적으로 딱 아니라도 살펴보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각 장착되어 있는 걸로 잘 사용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벗어나야 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은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걸림돌이도 된다. 그래서 습관을 갖다가 중립적으로 봐야지 습관하면 무조건 나쁜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나쁜 습관이었어요. 뭔가 걸림돌이 된 습관일 때 이 습관하면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피곤해요. 모든 것을 새롭게 봐야 돼요. 남편하고 사는데 부부간이 사는데 서로 모든 것을 새롭게 봐. 좋기도 하겠다. 새로운. 그러나 사람은 익숙함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안정감이 있는 거, 편안함이 있는 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굉장히 익숙하다가도 어떨 때는 새롭네. 이렇게. 습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은 이 정당한 고락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정당한 고락을 선택해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고에 들어가지 않고 낙생활을 할 수 있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핵심 진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락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자리의 바탕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정당한 고락을 선택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취하지 않는 것, 버리는 것을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대종사님 너무 심플하셔. 여기에 뭔가 MSG도 이렇게 좀 치고 그다음에 좀 장식도 좀 넣고 그다음에 또 광고 이거랑 이런 걸 다 빼버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소화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 고락에 대한 본문의 진짜 뭐라고 할까, 이 그대로의 맛이죠. 그대로의 맛을 또 우리는 또 전달하려면 약간 양념도 좀 치야죠. 어떻게 양념을 잘 쳐서 이것을 전해줄 거. 자, 이런 본문이 대종사님이 최초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 때 집어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이 맛으로 우리의 삶의 고락을 경영할 줄 알아야 되지. 엉뚱한 걸로 고락을 경영하면 곤란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잘 소화를 많이 해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로써 고락에 대한 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